오늘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면서도 막상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할지 막막해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동사무소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던데 정말인가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서 직접 대출을 취급하는 상품은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위해 아주 다양하고 좋은 저금리, 심지어는 무이자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당장 생활비가 막막하거나 급한 목돈이 필요하실 때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 꼭 필요한 생계자금, 의료비, 심지어 취업이나 자립을 위한 목돈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정보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 작은 희망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정보가 간절하게 필요하시다면 또는 주변에 알려주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처럼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주시고 주변에 많이 공유해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하면 막막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일반 금융권 이용이 쉽지 않아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다양한 공적 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하면 저금리 또는 무이자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동사무소 대출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즉 주민센터에서는 직접 대출을 해주는 상품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는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를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안내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는 단순히 대출 정보뿐만 아니라 각종 정부 지원 혜택이나 복지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창구입니다. 담당 공무원분들께 기초생활수급자 대출과 관련된 궁금증을 문의하시면 본인에게 맞는 정부 지원 융자 프로그램을 친절하게 상담해주고 연결해 주실 것입니다. 동사무소는 직접 돈을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길을 알려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필요한 서류나 본인의 상황을 정리해서 가시면 더욱 심도 있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품들은 각각 한도, 금리, 대상, 그리고 특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미소금융 생계자금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최대 1,200만 원까지 연 4.5% 내외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부족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사업 운영자금처럼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당장 현금이 없어 막막했던 김철수 할아버지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과거 사업 실패로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은행에서는 대출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미소금융을 통해 800만 원을 지원받아 급한 치료비를 해결하고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 대출의 특징은 신용등급이 낮아도 상환의지만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나 지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그리고 대출 목적을 증빙할 서류의 병원비 청구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고 필요한 서류도 최소화되어 있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께 유용합니다. 두 번째는 소액생계비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연 15.9%의 금리로 제공됩니다. 저소득자, 저신용자뿐만 아니라 무직자, 연체자, 심지어 신용불량자도 신청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승인율이 매우 높고 조건만 맞으면 당일 입금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단기적으로 급한 생활 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당장 내일 생활비가 부족해서 식료품을 사야 하는데 일반 대출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박미영 씨와 같은 분들께 이 대출은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박미영 씨는 휴대전화 요금 15만 원이 밀려 발이 동동 구르고 있었지만 소액생계비 대출을 신청하여 당일 계좌로 돈을 받아 통신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 대출은 소득 증빙이 어려운 분들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과거 서민금융진흥원의 다른 상품에서 상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이력이 있다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 대출 상담센터를 통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햇살론 15입니다. 이 상품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연 15.9% 이내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웠던 저신용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증빙 여부에 따라 일반 보증과 직접 보증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소득 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시지만 신용 등급이 낮아 은행에서 번번이 거절당하셨던 분들께 햇살론 15는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꾸준히 일하고 계신 이영애 씨는 갑작스러운 자녀의 수술비로 1,500만 원이 필요했지만 신용이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영애 씨는 자신의 소득을 증빙하여 햇살론 15를 신청, 무사히 자금을 빌려 밀린 병원비를 납부하고 자녀의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햇살론 15의 일반 보증은 은행에서 보증 심사를 진행하는 반면 직접 보증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심사하여 은행을 통하지 않고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다양한 형태로 인정될 수 있으며 재직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햇살론 15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전국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비교적 높은 한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다 큰 자금이 필요할 때 고려해 볼 만한 정부 지원 서민금융 상품입니다. 네 번째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대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현금 지원입니다. 가구당 최대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특히 이 제도의 큰 장점은 일부 지역에서는 무이자로 상환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상환 의무가 없거나 매우 유연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긴급 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긴급 상황이란 단전, 단수, 기초수급자 자격 상실 위기,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입소,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 이혼 또는 가구 해체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남편이 한 달간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생계가 막막해진 최수미 씨 가구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최수미 씨는 소득이 끊겨 당장 식비와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서류 심사를 거쳐 250만 원을 지원받아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다행히 일정 기간 후 무이자로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정보를 확인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신속하게 현금을 지원하여 급한 불을 끄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입니다.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연 1.9%에서 4%의 매우 낮은 금리로 제공됩니다. 이 대출의 특별한 특징은
바로 채무조정 대상자 중에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즉, 과거에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꾸준히 빚을 갚아오신 분들께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자립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신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 실패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고 지난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해온 이길동 씨는 갑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의 장례비로 500만 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을 통해 연 2%대의 낮은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빌려 어려움을 해결하고 다시 성실하게 경제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국민행복기금 웹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분증, 채무조정 확정 통지서, 성실상환 내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실한 채무상환 의지를 보여주신 분들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자립자금입니다. 이 자금은 최대 1,200만 원까지 연 2%에서 3%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개인신용 평점이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취약계층 자립자금은 교육비, 창업자금, 의료비, 주거개선자금, 소규모 사업 운영 자금 등 다양한 종류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자금 종류에 따라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지만 교육비가 부담되었던 저소득층 청년 김민준 씨는 컴퓨터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원비와 교재비가 필요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취약계층 자립자금 중 교육비 지원 항목을 신청하여 총 200만 원을 지원받고 성공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오랫동안 살던 집의 보일러가 고장나서 주거 개선이 시급했던 이순자 할머니는 취약계층 자립자금 중 주거 개선 자금을 신청하여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립을 위한 지원을 폭넓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대출 프로그램들이 존재합니다. 각 프로그램은 모두 신청 조건이 다르지만 최소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자이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그리고 대출 용도가 공적 지원 대상에 부합할 것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처럼 채무조정 중에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경우도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상품의 상세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는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러한 대출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가 감액되거나 수급 자격 유지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대출금이 소득인 정액을 산정할 때 재산으로 반영되어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출금이 일시적으로 입금되어 계좌에 남아있다면 이 금액이 재산으로 잡혀 소득인 정액이 올라가게 되고 그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금액이 당장 사용되지 않고 계좌에 몇 달간 남아있게 되면 소득인 정액 계산에 반영되어 생계급여가 줄어들거나 아예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의 생계비를 빌려 즉시 사용하는 경우는 영향이 적지만 고액을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담당 복지사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대출을 받아도 수급 자격 유지가 가능한지, 그리고 급여가 감액되지는 않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급여가 감액되면 오히려 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이러한 확인 절차를 게을리할 경우 나중에 불이익을 받거나
심지어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받은 급여를 다시 환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사님과 상담하실 때는 대출 상품명, 대출 금액, 대출 목적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상담 시에는 대출금을 언제까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인지도 명확히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대출 신청 방법은 각 상품마다 신청하는 곳, 방법, 절차 등이 모두 다릅니다. 대부분의 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거나 전국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시면 전문 상담사가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출 상품을 추천해주고 필요한 서류 안내와 함께 신청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로 전화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부 상품은 해당 협약은행을 통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각 상품별 상세 신청 방법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소득증빙 서류, 재산증빙 서류 등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증빙 서류는 근로소득원 천징 수영수증, 사업소득 관련 서류, 연금 수급증명서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불법 대부업체를 조심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불법 대출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동사무소 대출, 정부 지원 100% 보장, 저신용자 특별대출 등의 문구로 현혹하는 문자나 광고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혹할 만한 홈페이지, SNS 광고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불법 대부업체는 높은 이자를 요구하거나 휴대폰 개통, 통장 비밀번호 요구 등명의 도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기관의 융자 프로그램만을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 융자 프로그램은 대부분 서민금융진흥원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복지 관련 공공기관에서 운영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앞에서 강조했듯이 대출을 받으면 정부 지원금, 특히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으니 주민센터나 해당 고객센터를 통해 불이익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대출은 지원금과 다르게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환 능력과 상환 계획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의 몇 %를 상환액으로 책정할 것인지, 이자 부담은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돈을 빌리기보다는 한도 내에서 현명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채무조정제도 등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사무소 대출이라는 오해를 풀고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정부와 공공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저금리 또는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미소금융 생계자금 대출, 소액생계비 대출, 햇살론 15,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그리고 취약계층 자립자금까지 여러 가지 종류와 각각의 특징을 명확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직접 자금을 빌려주지 않지만 정부 지원 금융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소금융, 햇살론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융자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생계지원제도 등을 통해 무이자 또는 아주 낮은 금리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 대부업체를 항상 조심하고 대출이 수급 자격 유지나 급여 감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주민센터나 담당 복지사님께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환 계획을 세워 신중하게 대출을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대출이 있다면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여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 신청해 보세요.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